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영상을 켭니다. 그건 오락을 위해서도 울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와 함께 조용히 있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혼자 살다가 대사가 없는 한 영상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슬픔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극적인 순간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곳에서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유미라는 서울 한복판 오래된 건물 옥탑방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은 3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고 창문을 다 열어도 늘 빛이 흐릿했으며 비가 오면 처마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조용한 울음처럼 들렸다. 하지만 미라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다. 고요함과 외로움, 그리고 소라껍질처럼 움츠려드는 습관이 그녀에게는 큰 충격 뒤에 찾아온 안전지대가 되었다. 바로 엄마, 그녀가 남은 유일한 가족이 떠난 일과 7년간 이어졌던 침묵 속의 사랑이 이유였다. 미라는 한때 문화 잡지의 편집자였다. 사랑과 예술,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매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던 곳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미라는 사직했다. 그 이유를 아무도, 심지어 그녀 자신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다. 자신이 더 이상 행복에 대해 글을 다듬을 감정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빛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미라는 아르바이트로 책을 번역하며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돌보며 산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멀리 낡은 지붕 위로 안개가 걷히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긴 우울의 시간 속에 눈물은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마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3월 초 어느 날 겨울의 찬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봄바람이 불던 오전 10시 아주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간에 누가 그녀를 찾는 일은 드물었다. 미라는 망설이며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피곤해 보이지만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색이 바랜 긴 코트를 입고 손에 종이 상자를 안고 있었다. 죄송한데요. 저는 1층 방을 임대했는데 집주인이 열쇠가 잠겼다고 해서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미라는 잠시 멍해졌다. 낯선 사람이 그녀의 공간에 들어온 것은 오래간만이었다. 그녀는 거절하려고 찡그렸지만 남자의 슬픈 눈빛에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그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1층 방은 집 뒤 작은 마당 맞은편에 있었다. 낡은 나무문과 잠금 장치는 정말로 고장 나 있었다. 미라는 옷주머니에서 3년 전 이사 올 때 집주인이 준 예비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잠금 장치를 몇 번 만지작거리자 열쇠가 돌아갔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다. 저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책 사파가이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미라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유미란이고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로 재현은 미란의 시야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났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의 집이 바로 아래층이었고 그림을 그리는 베란다가 옥탑방 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고전 음악이 흘러나오는 작은 라디오를 켠 채 그림을 그렸다. 미라는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며 재현이 여우나 털모자를 쓴 고양이 같은 단순하지만 어딘가 다정한 그림을 꼼꼼히 색칠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계단에서 마주칠 때면 좋은 아침입니다. 유미란 씨라고 짧게 인사할 뿐이었다. 특별한 점은 그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녀가 소중히 지키는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미란에게는 낯설면서도 안전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울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건물 전체가 정전되었다. 미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반쯤 탄 촛불을 든 재현이 서 있었다. 저 촛불 2개 있는데 1개 필요하세요? 미라는 그를 바라보다가 흔들리는 촛불을 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를 초대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흰 쌀밥과 계란찜, 김치라는 단순한 음식을 함께 먹었다. 미란에게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었다. 재현은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과 남편을 잃은 뒤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그림을 배우며 극복한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라는 별말 없이 조용히 들었지만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은 또렷이 기억했다. 누군가가 슬픔을 함께 목격해주기만 해도 그 슬픔은 조금은 가벼워지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촛불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숨이 막히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한 달이 흘렀다. 우연한 만남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누구도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봄날 아침 미라는 작은 라벤더 화분을 그의 문 앞에 두었다. 이름은 적지 않았다. 오후 늦게 돌아오자 자신의 문 앞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부드러운 향기에 감사합니다. 누구도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란스럽지 않고 급하지 않은 조용히 나누는 순간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자라는 감정이었다. 미란의 은둔 생활 계획에는 없던 뜻밖의 관계.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빛처럼 재현은 그녀 곁에 있었다.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함께하며 가장 무거웠던 나날들을 견뎌내는 동행이었다. 차트 GPT다 너희. 그날 이후로 그녀가 세상과의 문을 닫은 그날부터 시간은 지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흘렀다. 매일 아침 그녀는 서울 외곽 언덕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집에서 깨어난다. 그 집은 계절 바람에 흔들리는 오래된 단풍나무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집 안은 너무 조용해서 아침마다 몇 줄의 일기를 쓰며 펜촉 속 잉크가 흐르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였다. 만약 언젠가 그녀가 정말로 글을 쓰고 싶어 한다면 지원은 한때 재능 있는 편집자였고 일을 사랑했으며 책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죽음과 깨진 관계, 방향을 잃은 나날들이 그녀를 우울의 어둠 속에 깊이 빠지게 했다. 아무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 물러나 모든 손길을 거부했다. 어느 3월 초 비 오는 날, 강한 바람에 쓰러진 화분을 돌보던 중 담장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분이 바람에 많이 맞았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원이 돌아서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마른 남자가 빗물을 막아줄 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고 지나치게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침범하지 않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저, 괜찮아요. 그녀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오랜 시간 혼자 말하다 보니 대화에 익숙하지 않았다.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웃에 새로 이사 와서 인사하려고요.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옆집으로 이사 온 어린이책 화가였다. 지원처럼 외롭게 살지만 그는 빛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가 그리는 수채화 속 빛과 자원봉사했던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내는 손편지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그 만남 이후 지원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아침마다 왼손으로 꽃에 물을 주고 오른손에 작은 부상을 입은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떤 날은 늦게 걷는 그가 커다란 불빛을 켜지 않고 작은 노란 램프만 켜놓는 것도.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오래된 원고를 읽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우가 작은 상자에 담긴 떡을 들고 있었다. 조금 많이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실까 해서요. 팥떡이에요. 그녀는 수줍게 그를 초대했다. 무언가 너무 버거운 일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둘은 앉아 떡을 먹으며 현관 밖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사람이 그리워하던 존재감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때로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책을 건네고 때로는 언덕에서 꺾은 들꽃 한 다발을 주었다. 그녀는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밥을 한 공기 더 짓기 시작했고 그가 가까이 있을 때는 가끔 고전 음악을 틀었다. 아주 작은 일들이었지만 잠자고 있던 그녀의 마음을 살며시 떨리게 했다. 한 번은 그가 그림 하나를 건넸다. 아무 말 없이.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자,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도 없고 헌사도 없었다. 나를 그린 거야?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빛이 무서워도 다시 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을 그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그리고 오랜만에 햇살 좋은 날 집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들 사이의 감정은 천둥처럼 갑자기 다가오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듯 이슬이 잎사귀에 맺히듯 조용히 다가왔다. 시끄럽지 않고 얼매이지도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현우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언덕에 올라 매화꽃을 보러 갔을 때 지원이 갑자기 물었다. 모든 감정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는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격이 아니라 필요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해요. 설령 그걸 믿지 않더라도. 지원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그녀는 다시 쓰기 시작했다. 한때 유명했던 원고가 아니라 3년 전 그녀 자신, 공허했던 날들, 사라지고 싶던 날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그리고 어느 초여름 아침, 그녀는 현우 집 앞에 편지를 남겼다.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묻지도 않고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아직 이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쩌면 나는 나를 다시 찾았어요. 현우는 편지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새 프로젝트를 보여주러 그녀를 초대했다. 어린이 책이었다. 말 못하는 소녀가 숲속집에 살고 매일 아침 하얀 학이 그 집을 맴도는 이야기였다. 내가 너를 위해 쓴 거야? 아니요. 자신의 목소리를 잃었지만 다시 노래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썼어요. 지원은 예상하지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아온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감각에 다시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의존이나 기대가 아닌 함께 존재하는 것이었다. 마치 서로 다른 불빛을 가진 두 집이 나란히 서서 하나의 작은 마당을 함께 밝히는 것처럼. 현우는 그녀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 묻지 않았고 과거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지원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오랫동안 감춰왔던 내면의 구석을 서서히 드러낼 용기를 갖게 되었다. 매일 오후 그들은 동네 뒤편에 있는 억새밭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함께 걸었다. 어떤 날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떤 날은 말없이 걸었지만 결코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바로 그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지원은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거대한 불꽃이나 열정이 아니라 조용히 동행해주는 사랑. 당신이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초가을 어느 저녁, 둘이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원이 갑작스레 물었다. 깊이 사랑해 본 적 있어요?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멀리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있었어요. 하지만 때가 맞지 않았고 사람도 맞지 않았죠. 그럼 아직도 사랑을 믿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진실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더 이상 사랑을 기적처럼 기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존중할 수 있다면 사랑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대답은 지원을 밤새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었음을 깨달았다. 한때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조용한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 후로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약속이나 로맨틱한 데이트가 아니라 작은 행동들로. 그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창가에 생강차를 두고 갔고 그녀는 그의 노트북 커버에 작은 여우를 그려주었다. 어릴 적 그가 상상 속 친구로 흰 여우를 꿈꾸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충분한 언어였다. 어느 날 현우는 그녀에게 새로운 그림책 원고를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말이 없는 이야기였다. 오직 그림만으로. 여성이 숲을 지나며 그녀의 발걸음마다 꽃잎이 피어났다. 마침내는 오랜 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2마리 새가 있는 둥지를 발견한다.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가 물었다. 사랑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걸어온 사람이요.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우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이후 지원은 천천히 선택적으로 외부 세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책 편집 일을 시작했지만 전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서점을 다시 찾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손글씨로 쓴 단편 소설을 그녀가 좋아하는 문학 잡지에 보냈다. 그 이야기는 물론 혼자 살던 한 여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가 깨달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그녀를 상처 입히기 위해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극적인 전개도 비극도 없는 단순한 이야기.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실렸을 때 지원은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같은 신문을 2부 사서 하나는 그녀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액자에 넣어 자신의 책장 위에 올려두었다. 겨울밤 첫눈이 내렸다. 지원과 현우는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된 노래를 틀었고 가사는 조용히 흘러나왔다. If I ever lose my faith in you, there'd be nothing left for me to do. 지원은 그의 어깨에 조심스레 기대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다가갔다.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현우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사랑이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어떤 이야기들은 처음 들었을 때 금기나 비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찾아가는 부드러운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 채널의 가장 인상적인 영상들은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고 외로움에서 출발합니다. 어른들의 마음속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감정이죠. 28세의 한 여성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피하기 위해 오래된 하숙집으로 이사합니다. 그 집의 주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3년 전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방에 거주했던 조용한 사람입니다. 같은 공간의 반복은 그녀에게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때때로 뒷마당에서 함께 식물을 돌보거나 늦은 오후에 차를 마십니다. 아무도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고 고백도 없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하루가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자가 아침 햇살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이 차이는 질문이었지만 결코 장애물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2사람이 정원에서 함께 책을 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서로를 만지지 않고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이름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는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6년 전 아내를 잃은 한 남성이 노래방에서 아내의 옛 친구를 만납니다. 그녀가 예전에 아내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트로트 노래를 부르자
그는 마치 오래된 영혼의 일부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외로움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만남은 단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라 설명 없이도 이해받는 남성으로서. 영상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이를 회양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이 아닌 기억과 감사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고 공유가 많이 된 이야기는 50세의 여성과 30세의 남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작가였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해안마을에 은둔하며 촛불을 만들고 말린 꽃을 다루며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2층 방을 빌리러 옵니다. 그는 외로운 여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100일만 더 살 수 있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믿음을 잃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피하고 거리를 두려워하지만 그의 단호한 시선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그녀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은 당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그녀가 촛불을 켜고 두 사람 사이에 놓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빛은 그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시끄럽지 않고 극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하며 비현실적인 사랑의 전형적인 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인간적이고 진실하며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인식할 만큼 조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 종종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마음을 닫은 사람들, 또는 과거의 관계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의 시선, 한 잔의 차, 부드러운 손길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하지 않으며 조용한 존재의 형태로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각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이는 48세이며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과부 남성의 이야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최근 이혼으로 인해 믿음을 잃었지만 작가와 30세 남성의 사랑 이야기를 보고 길끝에 희망의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랑이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가 테이블 한쪽을 비워두고 내가 앉아 조용히 함께 차를 마시기를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상치 못한 인연과 틀을 벗어난 관계들에 대한 영상이 채널에 올라간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데 그치지 않고 전과는 다른 어조로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15살 연상의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어요. 혹은 저도 비슷한 관계를 겪은 적이 있어요. 라는 단순한 공감의 문장이 아니라 불분명한 기억의 조각들, 반복되는 꿈, 그리고 인생의 어떤 순간, 자신이 과거에 다른 삶을 살았고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믿음을 담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치 사랑이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돌아오는 감정인 것처럼요. 60대가 넘은 한 여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그 옛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울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를 잃은 남자와 그녀의 학창시절 친구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나서야 떠올랐어요.
오래전부터 자주 꿈속에서 그 장면을 봤던 거예요. 작은 탁자 하나, 찻잔 하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그 순간부터 이 채널의 영상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연속성과 업보,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마음들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었습니다. 한 이혼 경험자는 은둔하던 여성과 젊은 남성의 사랑 이야기를 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팠던 이유는 배신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식을 사고로 잃은 어떤 이는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추운 저녁길을 걷는 노인의 장면을 보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죽음이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가 계속해서 기억하니까 그녀는 아직도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만남들에 대한 이야기들, 카페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이상할 정도로 익숙함을 느꼈다거나, 버스에서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듣다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거나,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오랜 시간 전부터 자신을 사랑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고백들. 이런 이야기들은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단순한 영상들 뒤에 매우 강력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영혼의 연결을 통한 치유라는 강력한 흐름입니다. 채널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전하던 공간에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삶의 조각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들, 아직 들어주지 못한 영혼들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이후에 제작된 영상들에는 더욱 차분한 색감이 사용되었고 내레이션은 느려졌으며 음악은 명상적인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설명하기보다는 열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논리적일 필요가 없고 그저 올바른 순간에 도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최근 한 영상에서 소개된 이야기 하나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야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45세의 독신 남성이 가을 끝자락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오래된 물건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는 4일 동안 3번이나 그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여성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선가 서로를 기다리다 결국 놓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만약 이번에도 당신이 먼저 떠난다면 또 한 번 놓치는 거겠죠. 영상은 그 남성이 다음 해 겨울 다시 그 가게를 찾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대사는 없고 포옹도 없습니다. 오직 눈빛만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짜 사랑은 결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제대로 살아왔구나라고 믿게 해주는 눈빛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 댓글들은 점점 더 사유적이고 철학적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재미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영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72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아내가 아직도 내 곁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켜는 순간마다 마치 그가 내 옆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반응을 통해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의식을 치르는 일이라는 것을요.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의식. 눈물이 흘러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의식. 그리고 한때 말라버린 영혼이 다시 촉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의식. 이것이 바로 끝이 없고
정답도 없으며 믿게 하려 하지 않는 이야기들의 힘입니다. 그저 느끼게 하려는 이야기들. 모든 것이 빠르고 명확해야 하는 세상에서 이런 영상들은 마음이 잠시 멈추고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오래된 노래 한 곡, 낯익은 눈빛,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비로소 채널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셜미디어의 소란 속에서 조용한 공간, 사람들이 크게 웃을 필요도, 자극적인 제목을 붙일 필요도, 자신의 외로움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도 없는 작은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 침묵, 심지어는 길을 잃는 것조차 받아들여지는 공간에 있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비디오를 보는 것을 하나의 의식처럼 여깁니다. 그것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처럼 아파하고 조용하며 내일 곁에 누가 있을지 모른 채 차 한 잔을 마시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디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영웅도 아니고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으며 거대한 사랑 이야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새로운 몸에 살고 있는 오래된 영혼들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때 잃어버린 무언가,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부름, 아직 말하지 못한 한마디를 찾기 위해 여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갑니다. 따라서 채널의 진정한 끝은 결말이 아니라 열림입니다. 시청자의 마음속 빈 공간으로의 열림, 그곳에서 침묵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이상하게도 시청자가 많아질수록 콘텐츠는 더욱 깊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치 시청자 자신이 콘텐츠를 자신들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름 없이 살아오고 아파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조용하게 만든 채널은 처음입니다. 나는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랑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행복한 결말도 평생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함께 있음. 같은 슬픔, 같은 침묵,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같은 인생을 함께하는 것. 한 번은 채널이 줄거리 없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아직 보내지 않은 편지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중년 여성의 모습. 대사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차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디오는 가장 많이 공유되고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바로 그 여성입니다.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반영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채널의 이야기들은 전달에서 느낌으로 전환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은 침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각 인물은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을 품고 있으며 비디오는 그 질문에 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이 시청자와 함께 살아가도록 합니다. 마치 아직 피지 않은 씨앗처럼, 아직 울려 퍼지는 쉼표처럼. 남자가 1년의 이별 후 헌옷가게로 돌아왔을 때 채널은 그들이 서로를 사랑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남편을 잃고 예전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때 비디오는 그 눈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한때 외로이 살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들이 함께 멀리 갈 수 있을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이야기가 명확한 결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버스에서의 짧은 만남처럼, 커피숍에서의 한 번의 시선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짝 스치고는
인사도 작별도 없이 사라진 사람처럼, 그러나 영원히 남는. 그리고 왜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지나온 사람들이 이 채널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묻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 빈 공간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을 때 사람들은 사랑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언가처럼 찾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단지 조용히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많은 말도 설명도 필요 없이. 채널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왜곡되지 않은 거울,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 잘못된 것들, 놓쳐버린 것들을 다시 비춰주고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판단받지 않고 극복해야 한다는 강요도 없이. 왜냐하면 어떤 상실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뿐. 그러한 비디오들은 아무도 쓰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하는 일기장처럼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18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울어본 적이 없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를 쓰는 여성의 비디오를 보고 이유도 모른 채 울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런 편지를 머릿속에서 많이 썼지만 실제로 써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들은 채널 제작자에게 각 비디오가 작은 촛불이며 시청자가 바로 바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밝히기 위해 촛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불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촛불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래서 채널은 박수 소리로 끝나지 않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로 끝납니다. 이별의 소리가 아니라 이어지는 소리로. 각 비디오의 끝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종교적 윤회의 의미가 아니라 감정, 기억,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의 윤회로. 결국 인생은 하나의 음악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절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낮은 음표, 쉼표, 말없는 한숨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진실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채널은 누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요구와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10년 후 아무도 채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디오들이 다른 콘텐츠들처럼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그 여정은 조용하더라도 완전한 것이었습니다.